자, 이번에는 단항식의 계산 핵심 개념을 한번 볼게요. 단항식의 곱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항식의 곱셈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할 건 괄호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냅니다. 그냥 모든 괄호를 다 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이렇게 2의 x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괄호 바깥에 지수가 있어서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이 괄호를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숫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숫자 계산. 근데 숫자 계산을 하는데 부호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호까지 같이 부호 포함 숫자 계산을 합니다. 그럼 부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 단항식의 곱셈 안에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지면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홀수에 곱해지면은 그 계산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지면 그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자, 3번.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계산을 했으면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이때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질 때는 당연히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겠죠. 거듭제곱. 자,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공부가 많이 된 친구나 혹은 어렸을 때 계산을 많이 본 친구는 이게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될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린 대로 반드시 부호 포함해서 숫자 먼저 결정하고 문자를 차례대로 하시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괄호 바깥에 지수가 있는 경우 봤더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숫자를 계산을 할 건데 먼저 부호를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자, 숫자는 2와 3을 곱해서 2, 3은 6을 씁니다. 그 다음에 x를 보는데 여기 x 2개에다가 x를 하나 더 곱하고 x를 3개를 곱하고 있으니까 x는 총 6개가 될 거고요. 여기에 y 1개, 여기에 y 1개 더, 여기 y 2개 있으니까 y는 총 4개. 그 다음에 아직 계산 안 한 g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단항식의 곱셈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괄호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괄호 바깥에 3이 있고 여기도 2가 있죠. 그래서 먼저 얘를 풀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괄호 바깥에 있는 이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중요했었죠. 얘가 홀수면 이 마이너스는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y 제곱이 모두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되고, 자, 뒤에 곱하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하는데 분자 분모에 곱해진 모든 숫자들을 다 제곱을 하는 거죠. y, 2, x가 모두 다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y의 제곱, 2의 제곱은 4, 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부호하고 숫자를 계산하는데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하나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4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분수 형태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4는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보시는데요. x를 먼저 볼게요. x 3개가 있고 x 하나를 더 곱하고 있죠. 그래서 x는 총 4개가 됩니다. 미안해서 이거 하나를 안 봤네요. 3개, 2개, 하나니까 총 6개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y를 보는데 이 y는 곱했을 때 약분이 돼요. 왜냐면 얘는 분모에 있는 y고 얘는 분자에 곱해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공평하게 y를 2개씩 지우고 나면 y 4개가 여전히 분자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분모는 아무것도 안 남아서 약분해서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1이 되고요. 얘를 다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 x의 6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단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요. 나눗셈을 곱하기 무슨 꼴로? 그렇지. 곱하기 역수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내 봤는데요. a 나누기 b 같은 경우는 a는 일단 그대로 쓰고 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뒤에 있는 식이나 수가 이렇게 역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단항식 혹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사용하는 기본적인 나눗셈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예를 보게 되면 6a의 세제곱하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이 녀석은 역수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하면 되죠. 자, 먼저 부호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하나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2, 1은 2, 3은 6에서 3이 남아서 분자에 곱해지니까 분자에 3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계산하는데 분모에 2개, 분자에 3개가 있으니 각각 2개씩 주면 하나가 남겠죠. 그럼 a 하나가 여전히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에 올리면 되고 분모에는 약분이 다 됐기 때문에 1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역수를 취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수 형태에다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요, 이걸 역수를 취할 때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역수가 취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3이고, 얘가 역수가 3이 되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단항식의 어떤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숫자, 분수 곱하기 문자가 있을 때는요, 이런 형태는 무조건 다른 계산을 하기 전에 이 문자를 분자에다가 곱해놓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4xy의 제곱에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나누기 뒤에 있는 식이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플러스고요. 자, 숫자는 4와 3이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에 12가 되고요. x는 둘 다 하나씩 지워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고 y는 하나씩 지우고 났더니 남은 y 하나가 여전히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에다 곱하면 되고요. 분모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약분돼서 1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12y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나눗셈을 분수꼴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건데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나눗셈을 공부를 하면서 네모 나누기 세모는 분수로 표현했을 때 나누는 애가 분모로 오고 이렇게 나누는 애가 분모로 오고 나누어지는 애가 분자로 간다라는 걸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을 그냥 이용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누는 식이 분모에 오고 나누어지는 식이 분자에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얘도 이제 우리가 바로 분수를 바꾸게 되면 얘가 나누는 애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이렇게 분모에 오고요. 이게 나누어지는 거니까 6a의 세제곱이 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차례대로 약분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마이너스는 어디에다 둬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단 둘게요. 2, 1은 2, 3은 6하고 분모에 분자에 숫자 3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a를 2개씩 지우고 나면 분모는 현재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1이 남아있고요. 분자에는 a를 2개만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면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3a 하고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답이랑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 숫자, 문자가 붙어있으면 선생님이 반드시 얘를 문자를 분자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는요 분수꼴로 바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얘가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xy가 되고요.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4xy의 제곱.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왔죠. 그죠? 분수가 겹쳐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얘를 조금 유식하게 번분수라고 불러요. 지금 선생님이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친구들이나 조금 버거운 친구들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조금 약간 수학적인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계산법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번분수는 보통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 얘는 분수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쟤는 3분의 xy분의 1분의 4xy의 제곱, 즉 분모 1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번분수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2개 곱한 게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맨 끝에 있는 걸 곱한 게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 곱하기 얘는 분모 xy가 되고요. 얘 곱하기 얘는 숫자만 곱해니까 3, 4, 12에 xy 제곱이 이렇게 그대로 오게 되면서 약분하면 x 하나씩 지우고 y가 하나씩 지워지기 때문에 12y하고 우리가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분수꼴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나 곱하기 역수꼴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두 문제에 대해서 분수꼴로 바꿔서 하는 거는 이렇게 번분수가 나온다든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다루기 힘든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은 나눗셈은 이렇게 곱하기 역수꼴로 계산한다. 곱하기 역수꼴로 계산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요거 하나만 완벽하게 알아도 단항식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역수꼴 꼭 중요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항식의 혼합 계산을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혼합계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곱셈과 나눗셈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막 걔네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수법칙까지 막 섞여서 나오는 이 단원의 가장 궁극적인 필살기 같은 문제들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푸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곱하기로 연결된 다낭식의 복합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먼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요런 녀석의 전체 세제곱 요런 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도 세제곱, x도 세제곱, y의 제곱도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저걸 먼저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괄호가 포함된 지수법칙이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나눗셈은 곱하기 뭐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 근데 역수를 만드는데 조심하자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x의 역수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얘가 맞아요. 얘는 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수에다가 문자가 곱해진 애는 먼저 그 문자를 바로 분자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역수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자, 3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부호를 포함해서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요.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져 있으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짝수에 뭐 2개라든지 4개 곱해져 있으면 그 결과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문자는 당연히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다낭식의 계산의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와,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수법칙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입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 제곱은요,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괄호 안에만 영향력을 미쳐요. 다시 말해서 이 3도 제곱해서 9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지수법칙을 바꿀 거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수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문자를 위에다 곱해놓고 문제 쳐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쓰게 되면 8x의 4제곱 y의 제곱 나누기 3분의 2의 x제곱 y 이렇게 문자 위에다 붙여주고요. 곱하기 3에다가 얘네들이 각각 제곱이 됐기 때문에 x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시 는 하고 8x의 4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곱하기 역수로 바뀌죠. 곱하기 2x제곱 y분의 3 곱하기 3x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일단 답도 분수 형태로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리고 분자 분모를 따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숫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부호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 결과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약분을 먼저 할게요. 2른이 2, 4, 8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들은 다 그냥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4, 3, 12에다가 3을 더 곱해서 숫자는 분자에 36이 곱해지게 됩니다. 헷갈리니까 계산한 건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제 x를 하는데요. 자, x는 이렇게 x 2개, 이렇게 x 2개 서로 약분하고 나면 여기 있는 x 4개는 그냥 온전하게 다 곱할 수 있죠. 그래서 x 4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이렇게 x 4개를 붙여줍니다. 다음에 y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y 하나와 여기는 y 하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y가 여전히 하나가 남게 되고 분모에는 y가 아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y를 봤더니 여기에 y 1개, 여기 y 4개가 되면서 총 y 5개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y의 5제곱을 분자에 곱해주면 되고요. 지금 분수 부분을 봤더니 분모가 다 약분이 되고 안 남았죠. 그럴 때는 분모가 없는 게 아니라 1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6에 x의 4제곱, y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예제를 더 안 만들었나?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낭식의 가장 복잡한 유형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본도 착실하게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곱셈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법칙?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하는데 뭐까지 포함해서? 부호까지 포함해서 부호를 포함한 숫자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럼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거기에 곱셈 안에 마이너스가 홀수개, 즉 1개, 3개, 5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져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똑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당연히 거듭제곱, 그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러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빠르게 기초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플러스고, 숫자 5, 3, 15. A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쓰고 B 4개 여기다 쓰면 됩니다. 와,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지수법칙 할 거 없어요. 그죠?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1개, 즉 홀수에 있으니까 쓰고요. 숫자도 2밖에 없으니까 씁니다. A가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있으니까 A는 총 3개가 곱해지게 되고요. B 1개, 2개, B의 제곱. 다음. 자, 일단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자, 숫자는 8, 7에 56. X 2개에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X는 세제곱. Y 1개에 Y 3개가 더 곱해지니까 Y는 4제곱. 다음. 자, 부호 봅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만 곱해지고 있죠? 홀수개니까 하나. 숫자는 9밖에 없네요. 9 쓰면 되고요. X 1개에다가 4개를 더 곱하니까 X는 5개. Y 5개에다가 하나를 더 곱하니까 Y는 6개. 다음. 자, 요거는요, 이제 우리가 부호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죠. 이렇게 딱 쓰고요. 자, 약분합니다. 2, 2, 4, 2, 3은 6.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어쨌든 분수가 있으면 분수 형태를 딱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숫자는요, 이렇게 분모에 2가 남아 있고요. 남아있는 숫자는 3, 3은 9가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 A는 여기에 3개,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총 A는 6개가 곱해지게 되고요. B는 2개, 1개, 2개에서 총 5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규칙대로 다낭식의 곱셈을 계산하는 규칙대로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실수 나올 것도 없고, 이 방법이 여러분들 조금 연습이 되시면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고 답을 맞추는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 하고 있죠. 자, 빠르게 답만 확인합니다. 6A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8, X의 4제곱 Y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X의 제곱 Y, 얘는 10, X제곱 Y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8, A의 4제곱, B의 6제곱. 자, 선생님 방금 바로 그냥 한 거예요. 선생님만큼 속도가 될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식처리를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곱셈 두 번째 유형인데요.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거는 지수 법칙이 따로 없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괄호 바깥에 지수가 있으면서 지수 법칙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애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지수 법칙을 해결하려고 봐요. 근데 지금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가 짝수면 이 마이너스는 선생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내게 되면 3도 제곱되고 A도 제곱돼서 9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숫자는 4, 9, 36. 여기 A 2개에 A 하나 곱하니까 A는 세제곱이 되고 B 하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먼저 여기부터 처리해 볼까요? 분모 분자가 모두 제곱이 되겠죠? X의 4제곱, Y의 제곱. 이렇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5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Y의 제곱. 자, 먼저 숫자 계산을 합니다. 일단 분수가 계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수식으로 쓰세요. 숫자는 5밖에 없습니다. 5는 그냥 분자로 가고요. 이제 문자 X를 계산을 하는데 약분되는 부분이 있죠. 3개씩 지우고 나면 분모에 X가 여전히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분모에 X를 쓰면 되고요. Y 제곱은 여전히 그냥 분자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지수 법칙을 여기 두 군데나 풀어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A와 B 세제곱이 모두 제곱이 되니까 A제곱, B의 6제곱 곱하기 분모 분자가 모두 세제곱이 되니까 B의 9제곱,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요.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쓰고 A부터 볼까요? 그냥 A제곱과 A 세제곱이 곱해집니다. A 5개가 되고요. 자, B는 지금 이렇게 분모에 약분되는 게 있죠. 둘 다 6개씩 지우면 얘는 아무것도 안 남고 분모에는 3개가 아직 남아있겠죠. 그래서 B의 세제곱. 자, 다음. 자, 괄호 안에 다시 마이너스가 들어갔네요. 그럼 얘가 짝수인지 음수인지가, 홀수인지가 중요하죠. 짝수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먼저 풀어내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분모 분자의 모든 애들이 다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은 제곱이 돼서 9가 되고 Y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그대로 오고요. 얘도 지수 법칙 적용하게 되면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 분수가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쓰시고요. 부호는 플러스죠. 그렇죠? 숫자를 보게 되면 9와 8은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숫자, 분자에 있는 숫자 이렇게 차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X를 합니다. 자, X는 분자에 2개, 분모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2개씩 지우면 분모에 하나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대로 분모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Y는 분모에만 지금
2개, 3개에서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5개를 써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개짜리가 나왔네요. 자, 지수법칙은 우리가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홀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살아남습니다. 마이너스 쓰고 x는 세제곱, y제곱도 세제곱이 되면서 y의 6제곱. 자, 곱하기 여기에서는 y, 2x가 모두 제곱이 돼서 y제곱 4, x제곱 곱하기 y 이렇게 되고요. 자, 분수 형태 딱 쓰고요. 왜냐면 분수가 있으니까요. 부호를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1개밖에 없네요. 그쵸? 마이너스 딱 쓰고 이렇게. 자, 숫자 봅니다. 분자에 4 하나밖에 없어요. 4 분자에 쓰면 되고요. x 봅니다. x 세제곱과 x 제곱이 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x 5개가 분자에 곱해질 거고요. y 봅니다. y는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y 2개와 분자에 곱해지는 y 6개를 둘 다 2개씩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y 4개와 y 하나가 추가로 더 분자에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y에 5개가 곱해지고 분모는 약분되고 1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풀어보고 답 맞추세요. 자, 요거 한번 답 맞춰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2에 x의 5승이 나옵니다. 얘는 여기를 풀어내야 되겠죠? 짝수니까 부호 없어지고 여기가 4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7, 4, 28, a 1개, b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를 풀어내야 되겠네요. 3a, b가 모두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9a 제곱, b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숫자는 9, a 3개, b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 2개나 풀어야 되네요. 여기는 x제곱, y의 4제곱이 되고 곱하기 주의하세요. 2와 x 세제곱, y가 모두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를 세제곱한 게 8, x의 9제곱, y의 세제곱 9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부호는 일단 플러스 숫자는 8밖에 없고 x가 2개, 9개 곱해지니까 x는 11개가 되고요. y가 4개, 3개 곱해지니까 y는 7개가 됩니다. 자, 다음 좀 복잡한 거네요. 자, 홀수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에 a 6제곱, b 3제곱, b제곱 2a가 모두 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b의 4제곱, 4의 a의 제곱 곱하기 b가 됩니다.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분수식이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만들고 숫자를 봅니다. 숫자는 여기 분자에 4 하나밖에 없습니다. 쓰면 되고요. a 봅니다. a는 지금 분모에 약분될 건 없고요. 곱해지는 것만 6개, 2개가 곱해지니까 a는 8개가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b를 봅니다. 3개씩 지우고 나면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남은 하나도 얘가 지워지죠. b는 없어집니다. 그럼 다 약분돼서 분모는 없는 게 0인 게 아니라 1인 상태죠. 간단하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4 a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나눗셈의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자체를 분수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모 나누기 세모를 한다면 나누는 식을 분모에, 나누어지는 식을 분자에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봅니다. 물론 저 2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10 나누기 5가 바로 계산이 되면 2를 쓰면 되고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는 바로 a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아시면 나눗셈 자체를 바로 해보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분수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얘가 나누는 수니까 이렇게 분모에 가고요. 이게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약분 한번 해볼게요. a를 하나씩 지우고 b를 하나씩 지우고 나면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에는 2와 a 1개가 남아있고 분자에는 b 하나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자, 나누기 식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역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x제곱 y제곱 곱하기 얘를 역수하게 되면 1분의 얘가 되겠죠. 근데 분모가 1일 때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 숫자는 7, 7에 49, x는 여기 2개, 여기 하나에서 x 3개, y 2개, y 3개에서 y 5개. 다음, 자, 이 녀석은,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문자에 분수 옆에 곱해진 문자는 그냥 분자에다가 올려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덜 헷갈립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역수를 취한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역수는 말 그대로 분자 분모의 자리만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오고 분자였던 6이 아래로, 분모였던 xy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자, 곱하면 됩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24, 분자끼리
24가 아니라 곱하기 전에 약분이 됐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놓쳤다. 놓치면 안 되겠죠? 약분 먼저 하고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습니다. 분모는 4, 2, 8. 분자는 x가 2개, y가 하나 있으니까 x제곱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얘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이거 바로 나누기 되네요. 8 나누기 2는 4. 세제곱에서 1승 나누면 a제곱 이렇게요. 네, 되시면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럼 4a의 제곱 여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역수치하게 되면 a제곱이 되면서 4a의 4제곱이 됩니다. 다음 이게 바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도 되고요. 안 나눠주면 얘는 선생님이 그냥 바로 그냥 곱하기 역수로 바꿔볼게요. 그 전에 얘는 이렇게 지수 법칙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괄호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 지수 법칙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죠. 얘가 짝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냥 a제곱이 됩니다. 얘는 물론 나누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곱하기 역수로 바꿔볼게요. 자, 12에 a의 제곱 b 나누기 3b는 곱하기 3b분의 1 나누기 a제곱은 곱하기 a제곱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자, 숫자 먼저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식으로 쓰고 3, 1은 3, 3, 4, 12 4가 분자에 곱해지게 되고요. 자, a를 봅니다. 이렇게 곱해지는 a 두 개가 있고 분모에 a 두 개가 있죠. 둘 다 a 두 개씩 주면 a는 곱할 게 없습니다. b도 하나씩 약분하고 났더니 곱할 게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답이 4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반드시 강의 멈추고 하고 있는 거 맞죠? 계속 똑같은 잔소리 하고 있는 것 같네. 자, 바르게 답만 확인합니다. 얘는 2x고요. 얘는 b분의 6a가 됩니다. 얘는요 2x가 되고요. 자, 얘는요 선생님도 멍청해서 조금 식을 바꿔봐야 될 것 같네요. 6a의 5제곱. 선생님 이거 위에다 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3a 제곱분의 4. 자, 부호는 플러스예요. 숫자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2, 4, 8. a는 두 개씩 지우고 나면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녀석은요 6a의 세제곱 b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4a분의 b제곱이 되겠죠.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요. 자, 숫자는 2, 2, 4, 2, 3은 6 해서 분모에 2, 분자에 3이 들어가고요. a는 분모에 하나 곱해지는 거 하나씩 주면 a 두 개가 남죠. 남아있는 건 당연히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b제곱이 곱해지게 되면서 b세제곱이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는요 5의 x의 제곱 하고 나오시면은 맞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쟤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16 나누기 2는 8이죠. 8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자, y 하나씩 지워버리고 x 하나씩 나누게 되면 x가 되는데 x를 x제곱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분모에 x가 하나 있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태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선생님 방금 한 풀이는요, 이 단원이나 혹은 뭐 선행을 조금 연습을 해서 식처리가 조금 연습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생님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y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 4x제곱분의 1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가 하나가 곱해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4, 1은 4, 4, 4, 16 2, 1은 2, 2, 2, 4에서 남아있는 애가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요즘 곱해지는 수가 남아있으니까 곱하는 건 분자에 곱하는 거니까요. x 봅니다. 여기는 x 두 개와 여기는 x 두 개를 약분을 합니다. 그럼 여전히 분모에 약분되지 않는 x 하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분모에 x를 씁니다. 다음 y 하나 지우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가 분수 옆에 곱해져 있는 형태 가운데 걸쳐 있으면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올려놓고 곱해놓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2ab의 제곱 곱하기 역수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ab분의 2. 자, 곱하기 역수로 바뀌면 마이너스 3a 제곱분의 1. 이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부호 결정합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짝수게 곱해져 있네요.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요. 숫자 계산합니다. 2와 여기 있는 3은 약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3이 있고 분자에는 2, 4가 곱해집니다. 다음 a를 봅니다. 여기 있는 a 하나와 여기 있는 a 하나를 공평하게 약분시키고 나면 여전히 분모에 a 제곱이 약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b는 보게 되면 이렇게 b를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면 b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걔를 여기다
딱 붙여주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나눗셈 두 번째 기초형을 한번 해볼게요. 지수법칙이랑 섞인 유형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지수법칙을 먼저 풀어내고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수법칙을 풀어내면 얘가 모두 다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a의 6제곱, b의 9제곱이 되고요. 자, 다음에 얘도 지수법칙을 풀어내야 되는데 짝수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나누기 a의 제곱, b제곱. 간단한 나눗셈, 우리가 바로 여기서 얘를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곱하기 역수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숫자는 일단 8이 계산돼서 나오고 a 6개 중에서 2개가 지워져서 4개가 남고 b 9개 중에서 2개가 지워져서 7개가 남는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지수법칙을 이제 각각 풀어내게 되면 얘하고 얘가 제곱돼서 x의 제곱, y의 10제곱 나누기 제곱 돼서 x의 5제곱, y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저는 바로 나누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얘는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곱하기 역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y의 10승 곱하기 x의 5제곱, y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럼 y의 10개, y 10개는 그냥 지워지고 x를 2개씩 지우고 나면 이렇게 분모에 x가 3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여기하고 여기를 모두 지수법칙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제곱 4제곱을 하면 x의 4제곱, y의 8제곱이 되고요. 일단 나누기는 조금 있다가 곱하기 역수로 바뀌겠습니다. 얘가 좀 홀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여전히 4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y의 세제곱, 3이 세제곱 되면서 27, 그 다음에 x의 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x의 4제곱, y의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7x의 8제곱분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x의 6제곱이죠. 8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고, 자, 숫자는 분모에 27밖에 없으니까 약분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자, 문자 x는 이렇게 4개씩 지우고 나면 분모에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x 2개를 쓰고, 문자 y는 y 8개와 3개가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11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또 여기서 지수법칙을 처리할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각각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b제곱분의 9가 되고요. 이 녀석은 바로 곱하기 역수로 바꾸고 나면 6, a제곱, b세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고 숫자 처리하게 되면 3이 6, 3, 3은 9가 되면서 분모의 숫자의 분자의 숫자 3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a를 봤더니 분모에 2개, 여기에 2개 돼서 총 분모에 4개. b도 분모에 2개, 이쪽 분모에 3개에서 b의 5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여기도 지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지수 처리를 할 텐데 여기 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없다고 봅시다. 그래서 3과 x 세제곱과 y를 제곱하게 되면 9,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각각 지수법칙을 하게 되면 나누기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선생님이 바로 이 정도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이 분수도 곱하기 역수로 y분의 2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고요. 숫자를 봤더니 숫자는 9와 2가 곱해지기만 하죠. 약분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다 18을 쓰면 되고요. 자, x는요. 이렇게 여기 3개, 여기 3개를 지우고 나면 x 3개와 하나가 곱해지면서 x 4개가 분자에 있게 됩니다. y는 2개씩 지우고 나면 이 분모의 y 하나, 여기에도 분모의 y가 하나가 되면서 곱해주면 분모에 y가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자, 홀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8,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2y가 될 거고요. 나누기가 바로 되는 형태죠.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쓰고 8 나누기 2는 4 하고 x는 그대로 그냥 3개 쓰고 y 3개 중에서 y 하나를 나누니까 y는 2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선생님이 이거 역수치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분수 옆에 붙어있는 문자는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쪽 부분은 지수법칙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홀수니까 마이너스 살아남아요. 3과 x가 세제곱이 되면서 27에 x의 세제곱이 됩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뀔 건데요. 역수한다고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분자에 있는 9x의 세제곱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고 분모에 있는 2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숫자 처리할게요. 9일은 9, 93이 17, 남아있는 3과 2가 곱해지면서 분자 6을 만듭니다. x는 서로 약분되면서 없어지기만 하네요. 분모는 1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6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는 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5분의 xy의 세제곱이고 먼저 얘를 지수법칙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여기가 현재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가 모두 다 제곱이 되는데요. 나누기 먼저 일단 쓸게요. 분모는 5가 제곱되면서 25가 되고 분자는 숫자 2가 제곱되면서 4가 되고 x 4제곱 y 제곱이 있는데 선생님이 분자에다가 올려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얘를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5분의 xy의 세제곱 곱하기 4x의 4제곱 y의 제곱분의 25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5가 남고요. 숫자는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분모와 분자에 남아있게 되고 x를 처리하게 되면 x 하나를 지우게 되면 여기는 x 3개가 남아있게 되죠. 어디에 x 3개가 있어요? 분모에 x 3개가 있습니다. y를 분자에서 분모에서 각각 2개씩 지우고 나면 여기는 y가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는 하나가 남아있게 되죠. 남아있는 y를 분자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초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지수법칙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이쪽을 풀어내게 되면 짝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제곱이 돼서 4 a의 4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나누기. 자, 세제곱을 각각 하게 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고 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b분의 2a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를 그냥 곱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분의 1 하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일단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처리하게 되면 숫자는 분모에 있어서 약분되는 숫자는 없고요. 그냥 4와 2가 곱해져서 8이 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a를 따져볼게요. 여기 3개를 지우고 여기를 3개를 지우면 a 하나가 남죠. 거기는 남아있는 a 하나와 여기는 분자 a가 곱해지면서 a 제곱을 만듭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2개씩 지우면 여기 분모에는 b 하나가 남아있는데 여기 분모에 b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분모에는 총 b가 2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이 혼용된 다낭식의 나눗셈 기초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혼합계산 기초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 순서를 봅시다.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냅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란 건 무슨 말이냐면 괄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수가 있는 이런 경우를 지수법칙을 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눗셈은 당연히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요. 역수를 만드는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포함해서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요. 문자를 알파벳 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마이너스가 홀수게 곱해지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짝수게 곱해지면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때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으로 합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서 앞에 문제 풀 때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똑같은 거, 그치?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자,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6ab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8a분의 1 곱하기 3a제곱 b 이렇게 바꿉니다. 자,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죠. 숫자 일단 분수식이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쓰고요. 숫자 계산합니다. 8일은 8, 8이 16. 남아있는 2와 3은 그냥 곱해지기 때문에 분자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a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났더니 여전히 a 제곱이 곱해지고 있죠. 곱해지는 건 분자에 올라갑니다. 다음 b를 확인해 봤더니 분모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 없고 b 두 개가 여전히 남아서 곱해지게 되죠. b제곱. 분모가 현재 1인 상태입니다. 분모가 1일 때는 생략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능하죠. b의 제곱. 자, 다음 문제.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괄호가 나오고 여기에 지수가 나오는 꼴이 없죠. 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가 곱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분자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꼴로 바꿔볼게요. 자, 5분의 ab제곱 나누기니까 곱하기 이 녀석의 역수는 여기 1이 숨어있기 때문에 10a제곱 b세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부호 결정합니다. 부호는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으니까요. 분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분수 형태로 쓸 거예요. 숫자 계산합니다. 숫자는 분모에만 5와 10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50이 되고요. a를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a 두 개와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a 두 개를 지우고 났더니 a 하나가 여전히 분자에 남아 있습니다. 분자에 쓰면 되겠죠.
자, b를 계산합니다. 여기는 b 두 개와 얘를 두 개를 지우면 b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b 하나마저 여기는 b 한 개와 서로 없어집니다. b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문제 답은 그냥 50분의 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지수법칙 할 부분이 없네요. 그죠?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b제곱 곱하기 8ab 곱하기 a제곱분의 b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반드시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시고요. 연습이 많이 되는 친구는 바로 나누면 된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본인 실수가 많으면 반드시 기본기부터 찬찬히 연습하고 그게 다시 정확도가 올라갔을 때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씁니다. 자, 분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일단 답을 완성을 하고요. 숫자는 2와 8이 곱해지니까 분자에다가 그냥 16을 쓰면 됩니다. A를 봅니다. A는 이렇게 하나, 분모에 하나 지우고 났더니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하나가 다시 여기 있는 A와 서로 약분됩니다. A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두 개 지우면 남아있던 B 하나가 얘랑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그냥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8a의 세제곱 b 곱하기 4a제곱 b제곱분의 1 곱하기 2ab가 되겠습니다. 부호는 플러스고요. 분수식 들어갔으니까 분수 형태로 쓸게요. 약분합니다. 자, 2일은이 248, 2일은이 2918, 9가 여전히 남아서 곱해지게 되죠. 분자에다 곱해줍니다. a 쳐다봅니다. 여기 있는 a 하나와 여기 있는 a 하나를 지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a 하나와 여기는 a를 하나를 지우게 되면 여기는 a 두 개가 남습니다. 남아있는 a 두 개가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다음, 여기 있는 b 하나와 여기 있는 b 하나를 지우고 남아있는 b 하나와 여기는 b 하나를 지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분모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분모는 1인 상태고 b는 없겠죠. 답은 9a 제곱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8분의 b제곱. 선생님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저기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3ab 제곱분의 4요. 이렇게. 자, 부호는 일단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죠. 분수식이 있으니까 분수식 형태로 답을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합니다. 4일은 4, 4, 2, 8, 3일은 3, 3, 4, 12, 2일은 2, 2, 2, 4. 남아있는 2가 분자에 곱해지겠네요. 분자 1 쓰면 되겠고요. a 계산합니다. 하나씩 지우고 났더니 남아있는 a가 곱해지고 있죠. 곱해질 땐 분자로 갑니다. 다음, b는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b 두 개와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b 두 개를 둘 다 똑같이 지우고 났더니 b 남아있는 게 하나가 여전히 곱해지고 있죠. 분자에 곱해집니다. 답은 그냥 2ab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어이구, 목 아프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먼저 바꿀게요. 자, 그래서 곱하기, 쟤는 역수가 2의 x의 4제곱분의 1이 되죠. 자, 얘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지수 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살아남고 3과 y가 모두 세제곱이 돼서 이러한 식의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부호 결정합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가 홀수기가 곱해졌으니까 일단 마이너스고요. 분수식이 있으니까 일단 분수 형태로 씁시다. 숫자 처리합니다. 2일은 2가 서로 약분되고 남아있는 27이 곱해지니까 분자에 올라갑니다. 다음 y를 봅니다. x를 볼게요. 미안해, 알파벳 순서대로죠. x를 3개씩 지우고 나면 x는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분모에 x를 쓰면 되고요. y를 봅니다. y는 현재 지금 우리가 분모에 있는 y는 없으니까 여기는 y 4개와 y 3개가 총 7개가 돼서 분자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곱셈, 나눗셈 처음 할 때랑 똑같아요. 당연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난 이 문제 풀 수 있어가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 난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가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문제 바로 봅니다. 계산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자, 3x의 제곱 곱하기 4x 곱하기 2x분의 1로 바뀝니다. xx 지우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죠. 그래서 3, 2, 6과 x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ab 제곱 곱하기 2a제곱 b 곱하기 4ab분의 1입니다.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거든요. 2일은이 2, 4, 2일은이 2, 3은 6 해서
숫자는 분자에 3이 남아있게 되고요. A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요. B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면 A 2개와 B 2개가 남아서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분모는 약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인 상태이겠죠. 네, 요런 답이 나올 거고요. 자, 다음 지수법칙 할 부분은 없고요. 저기는 나누기만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 4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y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부호 당연히 풀었습니다. 숫자 계산 먼저 할 건데 분수식이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답을 만들어 놓고요. 4, 1은 4, 4, 1은 4 없어지고 남아있는 숫자 2가 분자에 곱해집니다. x 확인합니다. 두 개씩 지우고 나면 분모에 x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저 x를 없앨 수 있는 애가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분모에다 씁니다. 그리고 y들은 다 곱해지기만 하는데 총 7개가 곱해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지수 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짝수고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저희가 짝수기 때문에 쟤는 의미가 없고 여기는 2와 x가 모두 제곱이 돼서 나옵니다. 4a의 제곱. 이 녀석은 곱하기 3a의 세제곱분의 1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분수식이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답을 만들어 놓고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모에는 3이 4와 8 어느 것과도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3을 쓰고요. 8, 4, 32는 분자에다 곱해서 씁니다. 다음 문자는 A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를 지우고 나면 분모에 2개가 남고 남아있는 2개를 이렇게 약분돼서 문자는 아예 없게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여기 지수법칙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짝수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4에 x의 y제곱 먼저 쓰고 곱하기 쓰고 분모 분자가 모두 제곱이 됩니다. 나누기 부분은 지금 쓰면서 곱하기 역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입니다. 숫자를 처리하게 되면 8, 1은 8, 8이 16이 되고 4, 2, 8이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x를 쳐다봅니다. 자, x는 이렇게 한 개씩 지우고 나면 여기 분모에 x 한 개, 여기 분모에 x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분모에는 x가 3개 있게 됩니다. y를 계산합니다. 얘는 이제 방금 계산했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y 하나씩 지우고 나면 남은 y가 곱해지죠. 네, 분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자 5a 세제곱 b 곱하기 3ab 제곱 나누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9a분의 1로 바꿉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분수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숫자 처리를 합니다. 3, 1은 3, 3, 3은 9. 더 이상 이 3과 5는 약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3 쓰고 곱해지는 숫자는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a를 쳐다볼게요. 여기는 a와 여기는 a가 하나씩 약분되면서 a 세제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a 세제곱은 곱하기로 남아있으니까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분모에는 남아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와 b 두 개를 다시 b 세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기초 마지막 문제예요. 자, 지수 법칙을 해결하는 부분은 없어요. 괄호가 쳐져 있긴 하지만 괄호 바깥에 여기 지수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수 법칙 할 건 없고요. 그냥 나누기만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데 선생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분수 형태의 숫자에다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냥 분자에다가 올려놓고 계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역수 실수 안 해요. 자, 얘도 요렇게 x제곱분의 y라고 올려놓고 나서 이 다음에 이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역수한다고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오고요. 4x제곱 y분의 3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xy의 세제곱. 부호 결정합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짝수개네요.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분수식이 있으니까 일단 분수식의 답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숫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3, 1은 3, 3, 1은 3. 남아있는 숫자 2가 분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있네요. 2, 1은 2, 2, 4. 2가 분모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제 x를 처리합니다. x를 이렇게 두 개씩 지우고 나면 여기 x 두 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x 두 개에다가 x 하나를 더 곱하니까 x의 세제곱이 분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y를 처리할게요. y를 하나씩 지우고 나면 여기는 y 한 개와 y 세 개가 총 y 네 개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항식의 혼합연산까지 기초 연습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항식의 계산 기본 유형, 살짝 어려운 유형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단항식의 곱셈입니다. 말 그대로 곱셈만 다루는 거고요.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괄호가 여기에 있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곱해서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숫자를 계산을 먼저 하는데 부호까지 같이 합니다. 부호 포함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때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지면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곱하는데 이때 문자는 당연히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기초할 때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계산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문자 ABC가 나오고 있는데 ABC가 다 이게 결과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죠? 보니까 먼저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를 기억식이라고 하고 기억식을 풀어낼 텐데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지수법칙을 풀어냅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 모두 제곱이 되겠죠. 3의 제곱은 9고 x의 4제곱, y의 제곱이 됩니다.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는 와야 되겠죠.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2xy가 모두 세제곱이 됩니다. 8x 세제곱, y 세제곱. 뒤에 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5x의 4제곱, y 세제곱. 자, 부호를 결정합니다.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숫자를 곱합니다. 5, 8에 40 곱하기 9니까 360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데 x부터 할게요. x 4개, 3개, 4개를 곱하니까 총 x는 11개가 됩니다. y는 2개, 3개, 3개를 곱하니까 총 8개가 되겠네요. 자, 이게 써봤더니 얼마더라? a의 x의 b승, y의 c승이더라. 그랬을 때 a 더하기 10b 더하기 20c를 구하라. 그럼 당연히 a는 여기는 부호 포함 숫자 마이너스 360이 될 거고요. b가 여기는 11이겠죠. b는 11, c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10b 더하기 20c는 a가 마이너스 360이고 10b는 b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10, 20c는 c에다가 20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60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270이죠. 마이너스 360만 더하면 마이너스 90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괄호 옆에 숫자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괄호 안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이거 짝수네요. 그냥 없다고 바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4와 x의 5제곱과 y도 모두 세제곱이 되는 거죠. 4의 세제곱은 63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x의 5를 세제곱하면 x의 15제곱이 되겠죠. y의 세제곱 곱하기 그대로 오고요. 자, 얘는 여기가 모두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를 세제곱하게 되면 64가 되고요.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수 옆에 문자가 곱해졌으면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의 세제곱, y의 와합제곱, 세제곱한 걸 분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곱하기 여기도 지수법칙이 있었군요. 얘 짝수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x의 8제곱, y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봅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수 형태로 답을 쓸게요. 자, 숫자를 봅니다. 64, 64가 서로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27은 그대로 분자로 곱해지게 됩니다. x를 봅니다. 자, 지금 x가 이렇게 15개, 3개, 8개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총 28개가 곱해지게 되겠네요. x의 26승. y를 쳐다봅니다. y가 3개, 9개, 4개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y는 총 16개가 되겠고요. 분모는 약분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태니까 1인 상태가 되겠죠. 27에 x 26제곱, y의 16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봤을 때 ABC의 값이 이렇게 양옆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지수법칙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가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얘는 홀수란 얘기예요, b가. 그리고 부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풀어내게 되면 a의 x의 제곱, y의 세제곱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부호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이쿠, 미안합니다. 자, 곱하기, 자, 마이너스 x의 b제곱, y의 b제곱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5x의 c제곱, y의 6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곱하고 나면 이 a는 어떤 숫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x는 여기 2개의 b개가 있으니까 x는 2 더하기 b개가 되겠습니다. y는 3개의 b개가 있으니까 y는 3 더하기 b개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5에 x의 c제곱, y의 6제곱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5일 거고요. 2 더하기 b가 c인 거니까 얘는 일단 내비둡시다. 근데 3 더하기 b가 6이네요. 그러니까 b는 3입니다. 방금 찾아낸 b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5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5가 c가 되기 때문에 c는 5가 되겠죠. 우리의 예상대로 b는 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가 되죠? 7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얘도 뭐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긴 한데 얘는 더 쉬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냥 계산을 해서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문제를 조금 잘못 집어넣은 것 같네요. 기왕에 나온 거니까 처리는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여기 있죠? 짝수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둘 다 제곱하게 되면 4x의 6제곱 곱하기, 선생님이 분수 옆에 곱해진 문자는 분자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분의 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얘도 올립니다. xy의 세제곱. 계산합니다. 부호 결정할게요.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죠? 홀수니까 마이너스 쓰고요. 분수 형태로 쓰겠습니다. 숫자 처리할게요. 4, 1은 4, 4, 2, 8.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분모에 2, 2, 4가 있고요. 분자에 3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자, x를 처리할게요. 자, x는 이렇게 6개, 2개, 1개가 총 곱해지면서 총 9개가 곱해지게 되고요. 자, y는 여기에 1개, 3개에서 총 4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x의 9제곱, y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쟤랑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는 숫자 부분은 당연히 부호 포함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b는 9개, c는 4개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a, b, c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물어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부호까지 가져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b가 9고 c가 4니까 약분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항식의 나눗셈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은 일반적으로 나누기를 뭐로 바꾸죠? 곱하기 역수꼴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죠. 자, 곱하기 역수꼴로 바꾸면 나누기가 다 곱하기로 바뀔 때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단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나눗셈의 기본 계산을 한번 봐볼게요. 문제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걸로 계산해서 오른쪽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8x의 세제곱 y의 6제곱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줍니다. 4xy분의 1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지수법칙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는 일단 내비두고요. 자, 여기가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4입니다. 그리고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고 x제곱 y가 모두 다 세제곱이 되니까 x의 6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얘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곱하기 역수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쓰면 되고요. 숫자 처리합니다. 8, 1은 8, 8, 1은 8. 그럼 더 이상 숫자는 약분되는 게 없고 숫자 4가 분모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씁니다. 자, x를 약분 처리합니다. 분모에 있는 x 하나와 곱해지는 x 하나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곱해지는 x 2개와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x 2개를 지우면은 분모에 x가 여전히 4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분모에 x 4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y를 처리합니다. y 하나와 곱해지는 y 하나를 지웁니다. y는 여전히 5개가 곱해지게 있는데요. 분모에 있는 y 3개를 지우면서 곱해지는 y도 3개를 지우면 y 2개가 여전히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얼마다? a의 x의 b분의 y의 c승이 되는 건데 c제곱이 되는 건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a는요 부호까지 가져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셔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되는 거고요. 4가 되는 거고 c가 당연히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4, b가 플러스 4, c가 2가 돼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죠. 괄호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기만 바로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나타내 볼게요. 자, 6x의 제곱 y. 자, 곱하기 역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6제곱 y의 4제곱분의 1.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역수 취합니다. 그럼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부호를 쳐다봅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만 곱해지고 있네요. 홀수니까 마이너스 쓰고 분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분수 형태로 답을 완성하겠습니다. 분모가 다 약분되면 그 다음에 생략하면 되니까요. 숫자 처리합니다. 2, 1은 2, 2, 3은 6. 그럼 3과 3이 곱해져서 분자에 9로 올라가게 됩니다. x를 쳐다볼게요. 자, 곱해지는 x 2개와 분모에 있는 x 2개를 지우게 되면 여기는 분모에 x 4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분모에 x 4개, 여기에 분모 x 3개가 추가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는 x가 총 7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y를 쳐다볼게요. y를 이렇게 하나씩 지워놓고 놨더니 여기에 분모에 y 3개, 여기 분모에 y 2개가 곱해지면서 y에 5개가 분모에 남아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할 건 없죠.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정계수를 찾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곱셈에서 했던 거죠. 별거 없습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지수법칙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봤더니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요, 18에 x의 4제곱, y의 a제곱, b와 x와 y가 모두 제곱이 되겠죠. 나누기 b제곱 x제곱 y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는 바로 곱하기 역수로 바꿀게요. 곱하기 y의 세제곱분의 x의 3x의 제곱, 이렇게요. 자, 얘도 나누기 얘니까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역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얘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되더라? y분의 6x의 c제곱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 형태로 답을 쓸 거고요. 자, 숫자 처리를 하는데, 숫자가 지금 현재 여기는 18과 여기는 b제곱과 3이 있는데 b제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8과 3을 먼저 곱해서 54를 쓰고요. b제곱도 숫자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x를 계산을 하는데요. 분모에 있는 x 2개와 여기 곱해진 x 2개를 약분하고 났더니 x 4개가 여전히 남아있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분모에 지금 현재 y 2개와 y 3개,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게 y가 a개가 있잖아요. 그럼 둘 다 y를 a개씩 지운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 분모에는 원래 5개 있었는데 a개를 지워서 5 빼기 a개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한 게 y분의 6x의 c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4가 c와 같아야 되고요. 5-a가 여기 지금 지수 1이 생략되어 있죠.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가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5에서 4를 빼야지 1이니까요. c도 지금 현재 4고요, 여러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숫자 부분, 이 6의 값이 나오는 게 뭘 계산한 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b제곱분에 54를 계산한 게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54를 계산한 게 6. 그럼 54를 약분을 해서 6이 나오면 얘가 9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9, 1은 9, 9, 6, 54니까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오는 두 수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버려라. 그래서 b는 저 두 개 중에 3 하나가 됩니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걸 다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 하고 풀리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먼저 지수법칙이 있는 부분을 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얘는 더군다나 조금 살짝 어려운 문제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늘려서. 자, 그럼 여기가 모두 b제곱이 됩니다. 4의 b제곱, x에 얘를 b제곱하면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x의 제곱을 b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x의 2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거는 y의 ab제곱이 됩니다. 와, 이거 대체 뭐야, 그죠? 자, 다음 나누기. 얘네들도 다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2는 세제곱 돼서 8이 되고, x는 3c의 제곱이 되고, y는 9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하셨나요? 얘가 x의 8제곱, y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4b에 x의 2b, y의 ab 곱하기 8분의 x의 3c죠? 네. 선생님이 써놓고 선생님이 못 알아먹고 있었네. 3c의 y의 9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약분 처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약분 처리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8과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 4의 b제곱이 통째로 숫자예요. 8과 약분을 해서 2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4b의 제곱이 8과 약분돼서 2가 남는 1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의 몇 제곱이 16이죠? 그렇죠. 2제곱이 16이죠. 그래서 여기는 b가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b가 2인 걸 다 찾았으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2b인데 4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a, b인데 b가 2니까 2의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 결과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x의 8승 y의 세제곱분의 2랑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x를 우리가 한번 쳐다봐 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x 4개가 곱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x가 3c개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4개씩 지워서 얘는 없어지고 분모에 남아있는 게 8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둘 다 4개씩 지우게 되면 x에 3식에 있는 것 중에서 4개를 지우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x의 8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3c 빼기 4가 8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 빼기 4를 했을 때 8이 나온다. 3c는 10이다. 아하, c는 4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한번 볼게요. 지금 y는 이 곱해지는 애를 보게 되면 y가 현재 2의 개가 있고요. 분모에는 9개가 있습니다. 약분해서 분모에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분모에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둘 다 2의 개씩 지우고 나면 남아있는 게 3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9에서 얼마를 뺐더니 2a를 뺐더니 3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9에서 6을 빼야지 3이죠.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원에 이렇게 미정계수를 맞추는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a 더하기 b 빼기 c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a 더하기 b 빼기 c는 a가 3, b가 2, c가 4니까 답은 1하고 풀리는 거고요. 자, 조금 중간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반복적으로 조금 들어보시고 반드시 본인 힘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월드컵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내용, 너무나 지겹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괄호가 있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꼴로 바꾸는데 당연히 이때 역수를 만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특히 분수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얘를 문자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가 올바른 역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숫자만 역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3번 부호를 포함한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지면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지면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때 같은 문자는 당연히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낭식의 혼합계산 기본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지수법칙을 풀어야 되는 부분을 봤더니 세 군데나 있어요. 더군다나 괄호 안에 마이너스도 있죠. 그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봐야 되는데 홀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일단 살고요. 여기는 x와 y제곱이 모두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나누기 쓰고요. 저기는 분모 분자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제곱이 됩니다. 5의 제곱은 25가 되고 x제곱, y제곱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분모 분자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세제곱이 됩니다. y의 6제곱, 2는 세제곱하면 8, x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6제곱,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y의 제곱분의 25x의 제곱, 다음 곱하기 y의 6제곱분의 8x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먼저 부호는 보는데 마이너스가 홀수겠으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고요. 분수 형태로 먼저 나타내고 숫자 계산을 합니다. 숫자는 약분될 건 따로 없고요. 분자에 25, 8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는 200이 됩니다. 곱해서요. 다음 문자를 보니까 문자는 지금 x가 이렇게 다 곱해지는 위치에만 있죠. 분모에 있어서 약분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x 3개에다가 2개에다가 3개를 더 곱하게 되니까 x는 총 8개가 되고요. 자, y는 여기 6개 공평하게 지우고 났더니 이렇게 2개가 여전히 분모에 남아 있습니다.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법칙을 풀어내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있죠.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4입니다. 마이너스에 a의 세제곱, b의 6제곱이 됩니다. 자, 곱하기. 자, 얘는 짝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그리고 분모와 분자가 모두 제곱이 됩니다.
그럼 b의 4제곱 a의 제곱이 되겠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집니다. 마이너스 a제곱 b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를 결정합니다. 마이너스가 1개, 2개, 짝수개 있으니까 부호는 일단 플러스입니다. 분수 형태로 답을 쓸 거고요. 숫자는 계산할 게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제 a만 하면 되죠. a는 분모의 2개, 분자의 2개를 지워놓고 놨더니 여전히 a 3개가 곱해지니까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b를 봅니다. b를 이렇게 4개 지우고 여기는 4개 지우고 나면 2개가 남아있겠죠. 근데 분모에 여전히 지울 게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b 하나가 여전히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요. 분모는 다 약분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a 세제곱 곱하기 b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또 나오는 조건을 만족하는 ABC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셈에서도 나오고 나눗셈에서도 나오고 혼합 계산에서도 나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수 법칙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 여기가 A예요. 선생님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럴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이걸 통째로 A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거듭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에 이렇게 곱해지면 3A가 되는 거죠.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에 A 거듭제곱이 됩니다. 자, 나누기는 바로 곱하기 역수로 바꾸겠습니다. 4에 X의 B제곱 Y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X의 5제곱 Y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계산한 게 C의 X의 2제곱 Y의 3제곱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결과를 봤더니 숫자는 모르니까 현재 얘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딱 봤더니 y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y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모르는 건 a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만 모를 때. y를 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y가 하나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y a개 있는 거에다가 y를 한 개 더 곱했더니 y는 3개가 되더래요. 다시 말해서 a개에다가 한 개를 더 더했더니 3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a는 2라는 값을 y를 보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찾아낸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는 지금부터 6입니다. 그 이제 x를 봤더니 x도 또 여기는 알고 여기는 모르고 여기는 아는 한 군데는 모르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x의 6제곱이거든요. 여러분들 얘랑 약분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숫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 어쨌든 b보다는 더 큰가 봐요. 쟤를 다 없앴으니까요. 분모에 있는 x를 다 없앴으니까요. 그럼 둘 다 똑같이 b개씩 없애볼까요? 분모는 아예 없어지고요. 6개 중에서 b개를 빼고 나면 여기는 6-b개가 됩니다. 이랬더니 x가 몇 개가 남더라? 5개가 남더라. 아, 그럼 6 빼기 b가 5라는 얘기구나. 아, b는 1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b가 1인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a도 알아냈죠? 그래서 그 a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맞춰볼게요. 우리가 아까 a가 2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2를 딱 집어넣게 되면 이 숫자 부분은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4가 됩니다. 그게 여기는 숫자 부분 c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c가 4가 나오게 됩니다. 다 구했네요.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a가 2고 b가 1이고 c가 4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하나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숫자든 x든 y든 어떤 게 가장 많은 힌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해보셨나요? 좀 어렵죠? 이게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미정계에서 찾는 문제라서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지수 법칙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바로 x의 4제곱 y의 제곱하고 나서 이 전체식을 저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서 다시 써볼게요. 자, 그래서 쟤는 16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y의 a제곱. 자, 나누기 얘인데 곱하기 역수로 바뀌면 x의 4제곱 y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2y의 세제곱 b의 x의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y의 제곱에 16x의 c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먼저 쳐다봅니다. 자, 내가 숫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자, 16은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 이쪽 부분이 지금 숫자 부분이잖아요. 얘를 계산했더니 16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약분은 2 1은 2 2
8에 16이 되고 여기는 8과 여기는 숫자 남아있는 b가 곱해져서 16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b가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알아낸 b를 여기다 집어넣을 게 있나요? 없네요. 그럼 b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x를 쳐다볼까요? 자, x는 여기 x 4개, 여기 x 4개 바로 약분이 가능하고요. 남아있는 x 2개가 그냥 분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x의 c개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c는 그냥 2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쉽네요. 그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y를 보게 되면 지금 분모만 먼저 곱해 볼게요. 여러분들 분모만 먼저 곱하게 되면 분모에 y 2개, y 3개가 있으면서 총 분모에는 y의 5개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y a개를 곱해서 분모에 y 2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분모가 여전히 더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이게 약분돼서 얘는 없어지고 분모에 여전히 2개가 남아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y 5개 있는 것 중에서 a개만큼 똑같이 지웠더니 남아있는 게 y 2개니까 5 빼기 a가 2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a는 3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네요. 이 문제의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하고 바로 풀립니다. 자, 다음은 네모 안에 알맞는 식 구하는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또 단골 손님이죠, 시험에.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접근 법은 똑같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야지 우리가 단항식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쫙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등호의 양쪽에 똑같은 수를 여기는 이제 단항식이니까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네모는 꼴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꾸다 보게 되면 네부분의 1꼴은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겠어요. 자, 네모분의 1이 만약에 a가 되면 당연히 얘랑 똑같으니까 역수 취한 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역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네모가 되고 얘를 역수를 하게 되면 a분의 1, 즉 네모분의 1은 어떤 식이 나오면 네모는 그 옆에 있는 식의 역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써요. 6x의 세제곱 y 나누기 네모니까 곱하기 네모분의 1 곱하기 4xy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x의 세제곱 y의 제곱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좌변에 있는 녀석을 얘만 빼고 다 없앨 거예요. 뭐를 없앨 거냐면 이 곱하기 얘와 곱하기 얘를 없앨 건데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아이고, 네모분의 1 먼저 쓰고요. 곱하기 6x 세제곱분의 y 곱하기 4xy 제곱은 2x 세제곱 y 제곱. 자, 먼저 얘를 없앨 건데요. 얘를 없애려면 당연히 곱하기를 없애려면 그 녀석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왼쪽에다가 곱하면은 등식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곱해주게 되면 등식의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등호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대로 얘하고 얘는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만 없애면 되겠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곱하기 전석의 역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전석의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네모분의 1이 이거를 계산하는 값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 계산을 여기다 마저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부호는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으니까요. 자, 분수 형태니까 쫙 긋고 숫자 계산을 하면 2른이 2, 4 그럼 2 곱하기 6이 남아있으니까 분모에 숫자 12가 있고요. x 계산을 합니다. x 3개 지우고 나면 x가 분모에 여전히 남아있죠. x 하나 쓰면 되고요. y 계산합니다. 2개 약분하고 나면 y가 여전히 분모에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네모분의 1이 12xy분의 1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수를 취하면 네모는 12xy 하고 식을 구해낼 수 있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지수법칙도 해야 되는 애가 되겠죠. 먼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4의 제곱이 되니까 4, 16x제곱 y의 4제곱. 자, 나누기. 자, 홀수니까 살아요. 마이너스 2xy가 다 세제곱이 됩니다. 8x 세제곱 y 세제곱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12에 x의 5제곱 y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얘를 곱하기 역수로 바꿉니다. 자, 선생님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자, 곱하기 역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변에 얘네들의 역수를 각각 곱해집니다. 그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역수 곱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에는 저 녀석의 역수인 16x의 제곱 y의 4제곱분의 1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합니다. 중요해요. 이거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저 녀석의 역수인 마이너스 8에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걸 계산한 게 네모래요, 여러분들. 그럼 네모 계산하면 되죠. 그럼 네모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분수식으로 먼저 나타낼게요. 숫자 계산을 하는데요. 4, 3, 12, 4, 4, 16, 4, 1은 4, 4, 2, 8 돼서 숫자는 3, 2, 6이 분자에 곱해지게 됩니다. 문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x 2개와 여기는 x 2개를 지우고 나면 여기는 x가 하나가 남아있게 되고요. 남아있는 x 하나와 여기는 x 5개를 곱해서 x는 총 6개가 됩니다. 자, y를 보게 되면 4개, 4개 지우고 놨더니 여전히 3개가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분모는 다 약분했으니까 현재 1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저 어떤 식 네모는 6x의 6제곱, y의 3제곱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르게 계산한 식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은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항상 잘못한 친구에 관한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는 문제는 비록 잘못 계산을 했더라도 실제로 한 계산을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잘못해서 뭐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 네모를 찾은 다음에 바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떤 식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네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곱해야 할 것을 실제로 한 것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여기에서 얘를 나눴더니 얘가 되더라 라는 식을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네모에서 나누기 a분의 3b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2ab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네모 구하는 유형으로 네모를 구한 다음에 바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여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게요. 자, 곱하기 3b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전제를 끝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 양변에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하면 얘는 없어지죠. 역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4a제곱 b제곱의 우변에도 저 녀석의 역수가 곱해졌을 테니까 a분의 3b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하시면은 부호는 당연히 현재 플러스인 상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a가 하나씩 지워지고 남으면서 쓰게 되면 4, 3, 12에 a는 하나가 있으니까 쓰고 b는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바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찾은 거는 어떤 식을 찾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바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른 계산은 어떤 식 찾아봤더니 12의 b의 세제곱이었죠. 12의 a의 b 세제곱, 이게 어떤 식인데 이 어떤 식에다 얘를 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a의 3b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플러스고, 자, 숫자는 분수 형태니까 12 곱하기 3에서 36이 오고, 문자 a는 서로 약분되고 b는 4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인 상태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른 계산은 36의 b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누어야 할 것, 어떤 다항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얘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실제로 한 건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세울 때는 어떤 다항식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다항식에다가 4x의 제곱 y제곱을 곱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12의 xy의 4제곱이 되더라. 우린 네모만 찾을 거니까 양변에 이 녀석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 녀석의 역수, 즉 4x제곱 y제곱분의 1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요렇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모만 남게 되고요. 이 곱하기를, 이쪽 부분에 곱하기를 해보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고 숫자는 4, 3, 12가 돼서 일단 3이 분자에 곱해지게 되고, 문자는 x가 이렇게 분모에 하나 남아있으니까 쓰면은 되고, y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에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을 찾았죠. 이제 바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른 계산은 어떠한 다항식을 얘로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 찾아봤더니 x분의 3y 제곱이었죠. 이 녀석을 4x제곱 y제곱으로 나눈 계산이 바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죠. 곱하기 4x제곱 y제곱분의 1이 되고요.
자, 부호는 플러스예요. 자, 분수 형태로 쓰고 숫자는 분모에 4, 분자에 3이 남아있는데 약분이 안되니까 차례대로 쓰면 되고요. 자, 문자 x를 보는데 분모에만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3개를 쓰면 되고요. y제곱은 이렇게 똑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x의 세제곱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기본 유형 중에서 도형에서 활용되는 유형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번 기회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여러가지 공식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여기서 활용되는 부분만 추린 거예요. 자, 기둥의 부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 각기둥 모두 포함해서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밑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 도형을 기둥이라고 하고요. 모든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를 선생님이 그죠?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기둥의 겉넓이는요. 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다음 뿔의 부피는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가 기둥의 부피인데 그거에 3분의 1을 하면은 뿔의 부피가 됩니다. 각뿔, 원뿔 마찬가지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도형의 활용 문제는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비교적 쉬운 평면 도형의 활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각각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삼각형의 넓이 너무 쉽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넓이는 영문자 s로 나타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6ab제곱 곱하기 높이 4a제곱 b 곱하기 2분의 1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 자, 숫자 처리해주면 2, 1이 2, 4 남아있는 숫자를 곱하면 6이 12가 되고요. a는 여기서 1개, 여기에서 2개에서 a는 세제곱, b 2개, 하나에서 b도 세제곱해서 저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다낭식의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유형의 숫자만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s는 하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8a제곱 b고요. 곱하기 높이는 3ab제곱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숫자 처리 먼저 합니다. 2, 1이 2, 4, 8 숫자 4 남고요. a는 여기 2개, 여기 하나에서 a 3개, b도 여기 하나, 여기 2개에서 b 3개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부피 또는 넓이가 주어질 때 높이를 구하는,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풀었을 때는 식 네모에 해당되는 녀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a인 원뿔이에요. 원뿔. 뿔의 부피가 27의 파이의 a 세제곱 b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원뿔의 부피가 얘가 된다라고 식을 세워 볼 건데요.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밑면의 넓이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오른쪽은 그림 안 그릴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밑면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9a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밑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되겠죠. 요거 곱하기 높이 모르니까 h하고 뿔이니까 3분의 1을 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27의 파이의 a 세제곱 b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지수법칙을 풀어야 되죠. 9의 제곱은 81, a 제곱 파이. h는 뒤로 넘길게요. 왜냐면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27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7 a 제곱 파이 곱하기 h가 27 파이 a 세제곱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린 이 h 높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곱해진 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녀석의 좌변에도 이 녀석의 역수를, 우변에도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 녀석의 역수인 27의 a제곱 파이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27의 a제곱 파이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의 목적대로 얘하고 얘는 서로 약분되면서 좌변에는 h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h는 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변을 정리하면 되겠죠. 숫자는 이렇게 약분되고 파이도 약분되고요. a 두 개가 여기 있는 a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없애면서 a 하나를 남깁니다. 그럼 남아있는 ab가 분자 1에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높이는 분자 ab라고 나타낼 수 있죠. 쉬워요, 그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얘는 이제 기둥이네요. 이 기둥의 부피가 요 녀석이 되도록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니까요. 우리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밑면은 지금 반지름이 2ab인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넓이를 세울 수 있고요.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는데 그게 구해봤더니 48에 파이의 a의 세제곱 b의 5제곱이다 라고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지수법칙을 풀어내게 되면 4a제곱 b제곱 파이 곱하기 h가 48파이의 a 세제곱 b의 5제곱. 우린 h를 구할 거니까 h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녀석에 뭐를 곱해야 돼요? 이 녀석의 역수를 양변을 곱해야 되죠. 걔를 곱했다 치면 얘는 목적대로 없어지면서 h만 남게 될 거고요. 자, 48파이의 a의 세제곱 b의 5승에는 이 녀석의 역수가 똑같이 곱해지게 될 겁니다. 저 녀석의 역수는 4a제곱 b제곱 파이분의 1이죠. 계산만 하면 되죠.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고, 자, 분수 형태를 일단 써볼게요. 4일은 4, 4일은 4, 4, 2, 8. 그래서 12가 분자에 남아있게 되고, 파이는 똑같이 없어지게 되고, a는 똑같이 두 개씩 없어지게 되면 a 하나가 남죠.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고요. b도 똑같이 두 개씩 지워주게 되면 b 3개가 남습니다.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고, 분모는 약분되고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1.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높이 h는 12의 a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